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루파닐입니다. 이번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구입한 문구는 저번 영상까지 해서 다 보여드렸죠. 이번엔 가서 구입해온 개수는 몇 개 안 되지만 조금 부피가 커버린 과자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여행 썰이나 가볍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다 올라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이번 여행을 갈 때 애초에 처음부터 문구가 목적이었어요. 문구를 아주 그냥 인터넷에서 봤던 모든 저거 신기하다, 저거 재밌겠다 이런 것들을 다 사야지. 그치만 가서 너무 분별 없이 사지는 말고 좀 가서 직접 이렇게 막 시도도 해보고 쓰자. 그러니까 시도 안 해보고 그냥 살 거면 아마존 재팬을 사도 되고 아니면 막 국내 수입 업체에서 써도 되고 하지만 직접 가서 보면서 이것저것 체험을 해보면서 이제 뭐 배송비도 안 들게 구입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었던 게 제가 그 좋아하는 도장 작가님이 계신데 보셨던 그 메제드 작가님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닉네임이 도장집 무라밍이라는 분인데 그 무라밍 씨가 그 오사카 한큐 백화점에서 하는 이벤트에 딱 하루 참가를 하시고, 그러니까 물건은 그 이벤트 기간 내내 있는데 직접 와서 지키는 건 하루 하신다 그러길래 그러면 이왕이면 가는 김에 좀 이렇게 가볼까, 가서 좀 인사도 드려볼까 싶어가지고 그날을 포함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탔죠. 그때 사실 완전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진짜 너무 일이 많고, 사실 지금도 일이 많아서 이거 끝나고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손톱도 못 바른 거 보이시죠? 한참 동안 못 발랐어요. 너무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그 티켓을 사는 게 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너무, 혹시 그 여러분 열심히 한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기분 아시죠? 이렇게 사는 것에 의미가 있나? 진짜 거기까지 가진 않은데 거의 그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저 자신에게 보상을 줄 필요가 있을 정도로 너무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산책을 한 번씩은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서 새벽까지 계속 일하다가, 그러다가 뭐 까무룩 자고 일어나면 또 바로 일을 시작하고, 그걸 계속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 이러면서 이성이 마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충동에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이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서 자기의 이성을 시험하면은 정말 중요할 때 이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이거는 제 경험 얘긴데,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쓸데없이 너무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집착을 하면은 이성하고 정신력이 금방 바닥이 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하든 아니면 건강한 생활 습관, 뭐 운동을 한다고 하든,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 그래도 내가 정말 운동을 너무너무 더럽게 싫어하지만 좋다고 하는 효율적인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하자라는 식으로 잡으면은 오래 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그걸 당연히 뭐 처음 3일은 지킬 수 있죠. 처음 일주일도 지킬 수 있고 한 달도 지킬 수 있어요. 한 달쯤 지키고 나면 나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두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규칙만 세워가지고 적당히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은 걸 오래오래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동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 뭐 이런 그 다이어트를 너무 집착적으로 제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료 이제 10g의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하다가 다 망친 제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제가 일을 적당히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은 마감이 있고 마감까지 그 특정한 퀄리티의 물건을 어쨌든 제가 무조건 납품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건 하느라고 막 맨날 밤새고 막 너무 힘들고 몸에 있는 모든 걸 막 다 쥐어 짜내고 이러고 막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생 처음 막 맨날 핫식스도 마시고 뭐, 그래서 몇 주 지났는데 아직도 심장이 맨날 좀 뛰더라고요. 여러분 핫식스 같은 건 조심합시다. 특히 평소에 커피 안 마시다가 벼랑간 고카페인 음료를 계속 마시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일본 여행 티켓을 되게 충동적으로 구입을 퐁퐁퐁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취소해야지 하고 봤더니 그 취소 불가능한 걸 제가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밤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도 오늘치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일을 좀 하고 나갔다 오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좀 일을 계속하면서 좀 지친 상태로 가니까 약간
여행을 충분히 즐기긴 약간 피곤한 상태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갔어요. 일단 여행 첫날에 그 새벽에 집에서 나가야 됐거든요. 아침 비행기였어가지고 뭐 또 아침 비행기를 타고 있어 진짜. 저희 집은 공항에서 멀어서 아침 비행기를 타려면 진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한 번 지난번에 그렇게 새벽에 갔다가 기력 떨어져서 쓰러질 뻔한 그 골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에이 그래도 아침에 가면 저녁에 돌아볼 수 있어 시간이 아껴지잖아 이러면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하루카 티켓 예약해 놓은 거 이제 수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오사카역으로 가고 오사카역에서 제가 이번 호텔이 오사카역이랑 딱 붙어 있는 그러니까 오사카 JR 그러니까 그 거기 그 재팬 레일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막 신칸센 이런 거 하는 그 회사의 큰 역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지하철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이 기차역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 지하철역 쪽에 또 이제 일본은 사철이 많아가지고 한신전철, 뭐 미도스지센, 뭐 그리고 한큐 전철이 있는데 한큐 전철에서 그 역도 만들고 거기 한큐 백화점도 있고 한큐 호텔도 운영하고 막 그렇게 완전 엄청난 그 적폐를 하고 있는데 그 한큐 호텔에서 묵기로 한 거여가지고 딱 가서 한큐 지하철역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지하도로 바로 걸어가지고 그냥 진입할 수 있게 연결이 돼 있는 지하 통로에 있는 거길 들어가서 이제 막 짐을 놨어요. 그리고 낮이다. 내가 도착한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 이렇게 되니까 오늘부터 볼 수 있는 최대한을 봐야지. 이러고 나가서 거기가 또 엄청 이제 큰 역과 이제 큰 역이 붙어 있고 거의 완전 중심 시가지예요. 초중심 시가지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중요한 모든 건물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일단 나가서 붙어있는 루쿠아라고 하는 쇼핑몰 가서 거기에도 문구점이 있어서 거기도 가고 밖에 나가면은 그 요도바시 카메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하이마트 같은 데인데 하이마트보다 훨씬 크고 훨씬 물건을 막 모든 걸 다 갖다 놔가지고 예를 들어 하이마트에서 내가 문구를 산다 이러면은 이런 느낌이고 이마트에 가서 문구를 산다 그래도 문구가 있는 건 알지만 약간 좀 새학기 노트 이런 거나 갖다 놓지 좀 애들 살 거 그런 거 갖다 놓지 막 되게 어른들이 막 좋아할 것 같은 막 신상 완전 독특한 그런 니치한 문구 이런 거 갖다 놓는다는 느낌은 조금 아니잖아요. 요도바시 카메라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어지간한 문구점에 있는 물건은 요도바시 카메라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문구를 막 뒤지고 다니는데 진짜 큰 곳에 문구가 꽉꽉꽉꽉 모든 선반 모든 층에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뒤져보고 그리고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럼 그 큰 쇼핑몰에 가서 거기서 다이소를 뒤져보고 거기 3코인즈라 그래가지고 거기 300엔 샵이 있어요. 다이소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물건을 갖다 놓는데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다이소는 100엔이고 100엔에다가 어쩌다 가끔 200엔, 300엔짜리가 진짜 어쩌다 가끔 섞여 있어요. 일본 다이소는. 한국 다이소는 이제 뭐 1000원, 그러니까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뭐 다 있잖아요. 일본 다이소는 진짜 거의 다 100원, 100엔이고 정말 아주 독특한 경우에만 200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3코인즈 같은 경우에 300엔 균일샵이라고 해놓고서 제가 봤더니 300엔인 물건이 별로 없던데요. 약간 그 정말 기본적이고 이거는 싸겠네 싶은 것만 300엔이고 나머 막 보면서 막 800엔, 500엔 뭐 이런 게 쫙 막 많이 있어가지고 이럴 거면 내가 왜 여기서 사냐 이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보여드렸었던 이 누드톤의 이런 그 동그라미인데 완전 원형은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동그라미 그런 감성 배경용 그런 포스트잇 그것만 이제 구입을 했고 그래도 돌아보느라고 힘들었겠죠.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더 큰 로프트로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아니 봤더니 그때 갑자기 미친듯이 비가 오는 거예요. 미친듯이 막 비가 오길래 그냥 맞고 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필 그때 굉장히 얇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하얀 옷을 입고 그 억수 같은 비에 젖으면서 가면은 약간 그 남들에게 눈갱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어차피 뭐 걸어서 얼마 안 되는 바로 진짜 딱 붙어 있는 건물이니까 가서 우산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 그 로프트 쪽으로 가고 그거 외에도 거기 앞에 이제 그 마루젠이라고 큰 서점 체인이 있어요. 그 교토에도 이제 큰 체인인데 아마 제 교토 브이로그 보셨던 분들은 마루젠도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마루젠에도 거기 내부에도 나가사와 문구점이라고 하는 약간 그 고급 그 만년필 샵 편집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문구를 몇 종류 파는데
그 보통 사는 문구보다는 이제 만년필 전문점 같은 느낌이고, 뭐 노트 같은 것도 만년필 전문 용품 이런 거고, 스탬프도 되게 만년필하고 어울리는 막 만년필 소재로 된 막 그런 것들이 막 많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구경하면서 뭐 이것저것 막 둘러보고, 그리고 거기 막 토노앤 림스 막 이런 거에 막 되게 나가사와 문구점 여기 한정판 이런 게 많아요. 일본 문구점은 가는 데마다 그 매점 한정판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되게 내수가 잘 된다라는 의미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어쨌든 거기서 좀 몇 가지 이제 사고, 그리고 마루젠 구경하고 내려와가지고, 마루젠에 이제 그 말고도 뭐 준쿠도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약간 해리포터 템 같은 거 막 파는 그런 샵이 또 있고, 또 옆에 무슨 그 캐릭터 인형 쫙 깔아놓고 파는 데도 있어서 그런 것도 막 구경하고, 그리고 러프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돌아보고 이러니까 죽겠더라고요. 발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샌들 신고 갔는데 7월 달에 도쿄 갔을 때도 그 샌들 신었어요. 근데 그 샌들 신었을 때 전 편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져간 건데, 뭔가 그 샌들이 편할 임계점을 넘어서서 바닥이 닳았나 아니면 너무 피곤했나, 그 뭔가 발에 제 생각에는 물집이 잡혔는데 그 물집 부분을 샌들의 바닥에 그 약간 그 꿰매놓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제 생각에 계속 쓴 것 같아요. 그거랑 그 발가락이랑 붙어있는 부분에 또 물집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상처가 처음에 작았던 게 점점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걸어다닐 때 제가 발을 자세히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발이 아프긴 하네.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젖은 바닥에 다녀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막 신고 다니면서 좀 발이 아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말고도 근처에 편의점도 보고 이러고 그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날 도착해서 볼 거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 거기 가가지고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 이제 제가 원래 리스트업을 해갔어요. 그 리스트에서 딱 보고 여기에 있는 리스트 있는 것들을 사고, 그 외에 구입하고 싶은 것들은 잘 생각해보고 사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을 너무 못 찾겠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못 찾나? 다 시즌이 지났나? 내가 본 유튜버들이 사는 지역하고 여기 지역하고 달라서 물건이 다 다를 것도 같고요. 어쨌든 너무 막 달라가지고 그 막 보면서 이건 왜 없지 저건 왜 없지 이러고 되게 이 내가 생각했었던 게 이게 아닌데 이 펜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인기였다 그랬는데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디코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딱 칠한 다음에 그 뒷부분 하얀색으로 하면 지워지는 그 펜, 그 디코트 같은 경우에도 디코트 2를 제가 사온 건데, 가는 데마다 디코트 2가 잘 안 보이고 디코트 3만 짱 많은 거예요. 디코트 3가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저의 그 다이소 컬러 체인징 펜 같이 뒤에 색깔로 이렇게 하면은 지워지는 게 아니고 색깔이 변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쁜데 그건 제가 있잖아요. 다이소 거 샀잖아요. 그러니까 디코트 2 그 하얗게 지워지는 그걸 사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보여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되게 유튜브로 볼 때는 되게 저거 흔히들 사는구나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찾느라 산만리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그걸 찾지를 못하고 다니는데, 이제 당연히 유튜브에서 안 본 예쁜 템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막 따져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걸 안 사가면 한국에서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입한 양이 팍팍 늘어나고, 문구를 첫날에 진짜 미친 듯이 사고, 둘째 날에는 제가 난바에 갔어요. 그러니까 오사카가 도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뭐 이쪽에는 카이유칸이라고 엄청 큰 그 고래상어 있는 걸로 유명한 수족관이 있고, 뭐 이쪽은 뭐 헬파이브 있고, 뭐 이쪽은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가장 거기 간 사람들이 꼭 가는 데가 도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쯤에 있는 도톤보리라고 하는 먹거리 골목에 가요. 거기에 가면 여러분이 아마 그 막 코난 이런 거 보시면 보셨을 막 그 런닝 셔츠만 입고 달리는 아저씨 네온 사인 그리코상이라 그러거든요. 그 그리코상이 있는 그 거리가 거기에요. 코난에서 도톤보리가 이제 배경이 되는 것 나온 에피소드 제가 봤어요. 그것도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카니도라쿠라 그래가지고 그 교토 이런 데 체인점이 있는데, 거대한 개가 있고 다리가 움직이는 그런 거를 달아놓은 개 요리 전문점도 있어요. 되게 그 좀 시그너처 가게 같은 거고, 그거 외에도 오사카는 먹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오사카는 먹다 죽고 교토는 입다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사카는 먹을 거에 되게 진심인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되게 세고, 그 외에 이제 뭐 개그로 유명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사카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음식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타코야끼.
그거랑 이제 오코노미야끼는 근데 오사카식이 있고 뭐 히로시마식이 있고 몇 종류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일단 타코야끼 그거는 이제 누구나 오사카 거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유명한 게 그 쿠시야기라 그래가지고 그 꼬치 튀김 있어요. 꼬치 있잖아요. 평범하게 뭐 예를 들어 메추리알 3개 이렇게 꽂아놓은 튀김, 그런 꼬치 그걸 갖다가 이렇게 통째로 튀겨가지고 먹는 그런 게 이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식당을 많이 가야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오사카를 잘 갔다 왔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 도톤보리를 많이 가는데, 전 도톤보리에 가서 맛집은 안 갔고요. 그런 것은 귀찮아요. 맛집은 줄 서야 돼요. 그냥 도톤보리가 이제 난바역에서 내려서 근방이에요. 그 난바 쪽에 이제 또 유명한 문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점들을 가는데 이제 그 신사이바시 역이랑 난바역이랑 또 이제 근처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근처가 되게 커다란, 말하자면 그 홍대 입구예요. 그 합정도 있고 뭐 홍대 입구도 있고 뭐 이제 몇 개 막 역이 있는데, 걔네들은 내가 걸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철역을 막 탈 수도 있는데, 전철로 이제 막 2호선에서 막 뭘로 막 갈아타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성수로 가야 되고 이러면 갈아타야 돼서 귀찮아서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런 거대한 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 걸어 다니면서 신사이바시역, 거기 남바 지구에 있지만 그 신사이바시역에 있는 커다란 도쿄현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템들 사고, 그러니까 로프트에 있는 거랑 도쿄현지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 약간 셀렉션이 달라요. 그리고 원래 지점마다 셀렉션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도쿄현지에서 좀 예쁜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이 도쿄현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이바시 도쿄현지 혹시 문구 사러 오사카 가시는 분은 꼭 가보시고요. 그 도쿄현지에 또 이제 이것저것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또 구경하고, 그 외에도 거기 옆에 무슨 가차 샵도 너무 귀여운 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구경 잘했고요. 그리고 도쿄현지 나온 다음에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 도톤보리 쪽 막 강 이런 거 지나가지고 가서 그쪽에 있는 커다란 다이소 갔어요. 거기 다이소 크더라고요. 거기도 꼭 가보세요. 다이소 가가지고 막 엄청 뒤지고, 그리고 거기가 세상에 산리오템도 너무 구비를 잘 해놨고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었고, 그 문구 막 실컷 보고, 그리고 그 외에 그 근처 뭐 좀 더 다니다가 델포닉스에 갔어요. 델포닉스가 제가 저번 그 문구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롤반이라고 하는 그 노트를 샀던 그 문구점이고요. 델포닉스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직영점인데, 이제 롤반 다이어리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예쁜 셀렉션, 막 엄청 아름다운 막 포장지 이런 것들도 막 갖다 놓고 팔고 있었고요. 그래서 롤반 다양한 거 보려고 가시려면은 저는 굳이 델포닉스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로프트에 가도 있어요. 그런데 델포닉스 자체가 좀 구경하기 좋은 되게 고급 문구 편집샵이어가지고 구경하러 한번 갈 가치는 확실히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집 한정 표지 프로텍터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막 구경하고 그런 데서 막 다니면서 역시 평가 기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굳이 깊이 생각하고 따져볼 에너지는 지금 없다. 그러니 빨리 쇼핑을 마치고 집에 가서 에너지를 절약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원고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므로 판단 기준 하나. 내가 이걸 안 사고 한국에 가면 살 걸 그랬다라고 후회할 것인가? 그러면 삽니다.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짜 문구 쇼핑 하느라 먹을 거 쇼핑을 거의 안 하고 진짜 완전 문구 쇼핑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철 타고 저녁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전철 타고 오사카 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냥 역에서 나왔다 딱 눈앞에 보이는 드럭스토어에서 얘네들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먹고 싶은 건 다 산다. 이런 늦게 집어넣고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이제 또 짐 한 덩어리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짐 한 덩어리 그렇게 이제 안고 호텔 가가지고 그걸 놓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바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큐 백화점에서 하는 그 페어가 하는 그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페어가 원래는 이제 백화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입장되는데, 그게 너무 인기 작가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무슨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약을 미리 받고 예약자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된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공지가 출발 며칠 전에 뜨는 바람에 제가 아주 한을 굉장히 먹었던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반 입장을 4시 몇 분부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발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내 목적인데 혹시 모르니까 일반 입장을 가보자고 갔더니, 일반 입장 줄이 전 되게 길 줄 알았는데 일반 입장 줄이 생각보다 앞에 뭐 한 1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줄을 서야죠. 그거 하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줄을 섰는데, 이게 그냥 줄줄줄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이 2명 빠지면 그때 2명 들여보내주시고 이런 식인데, 다들 당연히 여기까지 왔고,
그 막 되게 막 한국에서도 여러분 서일패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여기에도 물건이 수백 종이 있고 여기도 수백 종이 있으면 그거 다 보고 그럼 이렇게 가려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좀 잘 안 빠져가지고 조금 생각보다 오래 샀어요. 그래도 어쨌든 들어갔고요. 제가 원하는 도장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계셨던 이제 그 무라밍 씨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무라밍 씨냐 제가 팬이다. 제가 이거 보려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다 했더니 네 한국에서요? 여기까지요? 이거 하려고요? 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작가님과 인스타 마팔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저것 막 사고 이렇게 했더니 약간 한이 풀리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거 다 했다. 내가 여기서 와서 하려던 거 다 했고 정말 나는 많은 것을 손에 넣었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이럴 때 실컷 사고 싶어서구나. 약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들어야지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할 기운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할 기운을 얻었습니다. 과자들 이런 것들 눈에 보는데 솔직히 뭔지 모르는 것들을 그냥 보면서 귀엽다 이런 거 사왔어요. 이건 작은 신맛의 젤리라 그러는데 전 신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데리고 왔고요. 이거는 그 드럭스토어에서 산 거 아니고 그 JR 오사카역 편의점에서 산 건데 이게 그거래요. 그 한정판이래요. 거기 한정판이래요. 그래서 타코야끼 이 비버라는 이름의 과자인 것 같은데 타코야끼 과자예요. 타코야끼 맛 과자예요. 먹어봤더니 약간 그 타코야끼 소스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마 다이소에서 샀던 건데 이건 뭐냐면 안닌도후 믹스예요. 그 안닌도후가 뭐냐면은 그 원래 그 행인두부라고 좀 그 중국 쪽에서 아마 만든 디저트인 것 같은데 살구씨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해서 젤라틴 한천 이런 걸로 굳혀가지고 만든 복숭아 향이 나는 우유 푸딩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걸 샀고요. 검은 콩 들어간 아라레. 이것도 편의점에서 샀어요. 이거는 그 김소금 맛 포테칩. 이거는 이제 일본 막 도착해서 거기에 있었던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오사카까지 가는데 전에 기차 타고 교토 가다 배고파서 당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교훈을 얻어서 미리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꿀 고구마 브릴레 과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세 종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올 걸 그랬다 했었던 그 카키노 타네인데 얘는 튀김이래요. 또 검은 콩 센베 짱큰 카키노 타네. 이건 휴적 시간이에요. 가서 힘들어가지고 발이 아프다 이러고 샀는데 이거를 그만 면세품 봉투에 같이 넣어버리는 바람에 한국에 와서야 깔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 명태 새우 센베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오사카 뭐 어쩌고 저쩌고 5종류의 떡 스위트라고 하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되게 크고 비싸 보이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예뻐가지고 이거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비행기에서 준 애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걔네 지금 뺐고요. 이것도 겁나 큰 카키노 타네인데 이건 와사비 맛이에요. 제가 와사비 맛 과자를 좋아해요. 이쪽은 키노코노 사토. 한국에서 우리가 먹는 그 초코송이랑 같은 과자인데 이건 죽순송이인 거예요. 죽순 모양으로 돼 있고요. 이게 좀 그림이 독특해가지고 그 쿠리킨톤 맛이라 그래가지고 구입을 해봤어요. 쿠리킨톤이 뭐냐면은 밤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약간 한국의 율란 같은 과자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쪽은 거기서 구입을 이제 해본 카키고우리, 그러니까 빙수 맛 초콜릿인데 레몬 맛 빙수 맛 초콜릿 이런 건데 씹어 먹어봤더니 그냥 되게 굉장히 인공적인 레몬 맛 가루 아시죠? 그걸 두껍게 뭉친 거 안에다가 약간 설탕으로 만든 과자? 물론 과자는 설탕으로 만들지만 어쨌든 뭔가 설탕 결정 같은데 약간 루즈한 설탕 결정 같은 느낌 좀 그런 게 안에 들어있었어요. 아마 안에 생각 초콜릿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콜릿 느낌보단 전 그냥 설탕 맛인 것 같아요. 이쪽은 서플리먼트, 영양제, 루테인, 철아연, 비타민C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왔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초코송이 과자인데
이거는 죽순송이가 아니고 초코송이가 맞는데 불타버린, 그러니까 태양열에 타버린 초코송이, 코코아 맛이라고 합니다. 이 초콜릿이 없어도 맛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초코송이가 아닌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여기 코코아 가루를 많이 넣어서 굽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아, 혹시 여기 이 지크라고 써 있는 게 이건가? 초코송이의 이 요거 부분이란 뜻인가? 왜 이것만 따로 파는 거죠? 진짜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먹어보고 싶네요. 짠. 그리고 이것이 그 무라맹씨의 매제드템으로 찍어본 그림이에요. 어제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방에 들어가서 쉬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게 막 제가 문구고 막 이것저것 사고 과자도 사고, 솔직히 과자는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문구가 문제지. 어쨌든 문구를 사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은 짐이 그렇게 꽉 차지 않았는데도 사는 가격대가 꽤 올라갔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200엔이면 200엔짜리 과자는 부피가 이만한데 200엔짜리 펜은 부피가 이만하기 때문에 진짜 엄청 더 많이 사더라도 문구는 가방에 꽉 차지 않는구나, 좋다, 뭐 이런 그 느낌이 안 되는 감성을 느껴버렸고, 그리고 몰랐는데, 왜냐면 지금까지는 해외 나가서 쇼핑을 해와봤자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관세를 그 1인당 휴대품이 얼만큼 이상이면 무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아슬아슬하게 촉구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지나가도 그 관세청에서 딱히 잡진 않을 것 같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일단 신고를 하는 게 이제 규정이긴 하니까,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규정은 아마 막 한 8,000달러짜리 가방 산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만든 거여가지고, 여기 그 품목 리스트가 막 그 품목명, 개수, 개당 가격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쓰면은 그 종이가 100장이 필요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자잘한 걸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관세청 앱에서 하다가 관세청 앱에서도 그 10개까지밖에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세관 직원분들한테 가가지고 이러저러 하다, 사정이. 이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좀 크게 묶어가지고 뭐 식품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시라.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세관 직원분한테 보여드려고, 이제 세관 직원이 약간 이걸 신고하러 오신다고요? 약간 이런 표정이셨다가, 어쨌든 막 이것저것 처리를 해주시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관세가 이제 얼만큼이 부과가 되는데, 이 액수는 어쩌고저쩌고에 이제 의해가지고 면제가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신고 잘 하고 면제도 잘 받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게 이제 뭐 들어온 날에도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이러면서 누워 있었고, 이제 어제도 너무 종일 피곤해가지고 진짜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어제보단 나아가지고 이제 피로 해소제를 먹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오사카 여행 하울 봐주시고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좋은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일하실 때 꼭 중간중간에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이것 때문이었지 라고 자신의 행복을 잊지 않는 그런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